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만 보유하며 추가 매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정책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시즌 종료를 예견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포지션 35억 달러 가량이 손실 중입니다. 4개월 만에 약 400억 달러가 증발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오랜 기간 아껴왔던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 아직까지는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알트코인 태초마을 마찬가지로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아남을 이 유일한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더 이상 커져버릴 코도 남아있지 않은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먼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관점을 전달해 드렸어요.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4에서 76에서 잡은 포지션은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그냥 짧게 익절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또한 하방이 아주 깊게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재차 매수한다 하더라도 72K를 이탈되면 결국 마지막 희망은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비트코인이 아침부터 결국 이 장기적인 추세를 이탈하고서야 말았습니다. 일봉상 지난 코로나 때부터 꼭 지켜왔던 부근을 이탈한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패닉셀은 앞으로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빌어봤을 때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반등한 사례가 딱 한 차례 존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진짜 마우스 누를 힘들도 없으시겠지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반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저 코즈부가 어려운 장이지만 최대한 좋은 이벤트, 좋은 기프티콘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기 추세가 이탈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빙은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베센트의 미국 정부에서 매입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런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지금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관점과 매크로적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 앱스타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FTX 파산 사태나 수많은 노이즈들을 결국 딛고 비트코인은 성장해 왔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의 노이즈에서 뭔가 결과를 찾고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과연 어디서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들어올 것인지 반등이 시작될 것인지 기술적 분석에서 1차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거래소별 유동성이에요. 근데 거래소별 유동성은 다행스럽게도 현재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거래소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어디가 손익비가 좋은지, 어디가 도전해볼 만한 자리인지 체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 지금은 일단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비트코인 66K에서 68K 지점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부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탈을 했더라도 이렇게 밑꼬리가 달려주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필수적으로 과거에 가장 강한 축적 부근이 일어났던 매물대 자리를 찾는 게 먼저예요. 여기가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66K에서 68K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비트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래소별 유동성을 들어오기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매물대에 대한 지지 라인도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지만 이 복합 조정 파동을 계산해 봤을 때 이 C 파동이 본격적으로 끝나는 지점이 이 0.618 지점입니다. 근데 이 0.618 지점과 제가 그어놨던 이 매물대 지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온다면 일봉상 봤을 때도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고 매매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이런 폭락장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도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다 찍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봉상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원자재들도 큰 폭락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금, 은,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원자재들 가격도 지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근거가 더 세워집니다. 위험자산 시장의 대표주자인 주식시장도 하락장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또 비트코인, 또 안전자산까지 동시다발적인 하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자산의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 하락장이 끝난 이후에 그동안 많이 내려왔던 비트코인은 다른 시장보다 가벼워진 상태가 될 겁니다. 즉 그만큼 다른 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시장한테 이 자산의 리밸런싱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비트코인의 V자 반등을 볼 수도 있는 그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절대 함부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운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66에서 68K까지 차분히 기다리거나, 차라리 제가 그어놨던 이 빗각 있죠, 여기를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거나, 이 두 가지 자리만 여러분들은 기다리면 되신다는 겁니다. 괜히 애매하게 여러분들 복수 심리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좀 손절이 났으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지, 여기가 저점이다, 물타고 이런 매매는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태우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72K가 마지막으로 이탈하면 모든 매매를 일단은 종료를 하고 60K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손절, 내가 정한 원칙은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6년 1월부터 코즈부의 5,000불로 10만불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사실 쇼포지션도 매매하기 적절치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롱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결과 5,000불에서 시작한 시드는 이렇게 시장이 아사리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새롭게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굳이 코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나스닥의 차트를 볼게요. 이게 나스닥의 일봉이거든요. 근데 나스닥의 이제 지수 보는 게 굉장히 쉬웠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어났던 피보나치 채널 이 5개가 되게 잘 맞았어요. 이 지수 채널링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2선에서 결국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미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큰 조정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정고점 돌파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 하락폭을 계산해 봤을 때 최소 이 피보나치 채널과 겹치는 0.381 지점 24,0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한 번의 일륜적인 반등도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매물대 유동성을 흡수하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자산시장이 반등해줄 때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모든 악재를 다 때려 맞을 만큼 가장 먼저 제일 큰 반등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저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실 어떤 분이 라이브 방송 하다가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코즈부님, 이 로켓지표 진짜 물건이에요. 요즘 들어서 이 로켓지표를 더 맹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다른 거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이런 폭락장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감정적으로 매매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 매매 투자란 거는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이성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게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이 SSL 구간, 뭐 유동성 구간, 피보나치, 뭐 지지와 저항 매물대, 하모닉 패턴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다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작도를 잘해놓고 매매를 해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감정을 일으키시는 폭락장에 이 로켓지표 매도 신호가 여기서 88K에서 떴거든요. 이것만 지켰어도 숏 포지션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테고, 현물하시는 분들도 M1 자리에서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일생일대의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마지막엔 누군가한테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럴 때일수록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서 찍으니까 밖에서 찍을 일은 없겠지만 주말에도 모든 일을 다 제쳐주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만으로 저의 관점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중요한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기 매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코주부의 오늘의 코인스토리 곰부방에서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저의 15년 동안의 모든 매매 노하우와 매매 일지, 또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단기 매매 타점이라도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기적과도 같은 진짜 구세주와도 같은 이 로켓지표 사용법 또한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켓지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 뜨면 매수 매도, 내가 실시간으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기본적인 매매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또 주식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 저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 코드부는 주식시장에서도 2025년에 상위 1%를 달성한 투자자로 기록이 되었고, 2026년에도 현재 상위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비트 2025년 전 세계대회에서도 10만 명이 넘게 참가했는데 그 중에 397등을 기록했어요. 이런 대청산 파동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저 코주부는 2026년 이제 여러분들 한 달 지났어요. 이제 한 달 지나서 물론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실 겁니까? 어차피 우리 이 시장에 들어온 이상 못 빠져나갑니다. 이 이후에 그림같이 시장이 반등할 때 어찌됐든 또 업비트 차트 켜서 보고 있을 거고, 어찌됐든 또 트레이딩 뷰 켜서 비트코인 시세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회 무조건 곧 옵니다. 이 시장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코주부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와 방법, 로켓지표와 코주부의 모든 실시간 관점과 모든 코주부의 매매 로직이 담겨있는 이 곰부방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또 절박한 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여러분들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절대 장난을 치지 않겠습니다. 또 금전적인 요구나 불법적인 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개를 공유 드리는 대신 제 유튜브가 2026년 대한민국 최고의 코인 유튜버로 거듭날 수 있게, 정말 정직하고 신뢰 있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게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만 이 두 개를 통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지난 타점들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오든 저는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가 뜹니다. 그러면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모두 다 오픈하게 되면 뿌락지들이나 광고쟁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문지 작성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답장은 빠를 수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이 연락드리는 게 아니라 저 코주부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연락을 문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드리거나,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이 로켓지표와 로켓지표를 이용한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관점 매매 기록들이 담겨있는 관점 공부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습니다. 진짜 도망치고 싶습니다. 저도.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알트코인 태초 마을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 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의 가격 말씀을 드려야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주봉이에요. 제가 최대한 이제 코인 영상이지만 다른 자산들도 지금 현재 위험한 만큼 최대한 이런 관점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도 보면 지금 제가 주식도 하니까 여기서 있는 이 빗각 주봉상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주봉상 보면 여기 갭이 있어요. FVG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언젠간 터치하러 내려온다고요. 언젠가는. 이게 FVG 구간의 특성이에요. 한번 찍고 가야 건강한 상승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이 갭 자체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현재 자리에서 최대 20%의 조정이 발생할 자리거든요. 지금 주봉의 모양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결국 찍으러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봉상 이 고점 라인을 뚫지 못하고 현재 음봉으로 윗꼬리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이 결국에는 밑에 보이는 이 70만원까지의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 하냐면은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 힘들다고 주식시장으로 가봤자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들다고 애초에 이 두 개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한쪽으로 자산이 쏠려있는 가운데 이것저것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낙동갈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알트코인 태초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 이더리움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이게 지금 과거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축적 구간이 일어나고 큰 반등이 시작된 부분 여기거든요. 2레벨인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마저 이탈하게 되고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때는 사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태초마을로 돌아갈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만약에 여기를 이탈돼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밑꼬리를 달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을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업비트 켜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자발트 코인들은 사실상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과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이때까지 올랐던 속도도 빨랐지만 내려올 때도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도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지점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매물대들이 다 이렇게 매물대로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이런 매물대들을 하나씩 치워주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사실 이런 자발트 코인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에게서 최대한 저점을 잡아서 이때 당시와 큰 파동을 먹는 것밖에 살아남을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ETF 프리미엄 갭이란 게 있거든요. 이 프리미엄 갭은 다시 음수권에 진입을 했어요. 거래소 가격 대비 ETF 상품들의 가격의 퍼센트 갭이거든요. 근데 이 현물 ETF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래된 구간은 결국 바닥이 되거나 단기적으로도 강한 되돌림이라도 보여주는 구간이 되었는데 지금 이 하락에 ETF 프리미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지금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실 거고 어떠한 말로도 부정적으로 들릴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68K와 66K 구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니면 78K 구간 올라타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기 매매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파동대로 시작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빠르게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을 정리해드리면 2026년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즉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2090달러를 이탈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와주면 희망은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 USD 도미넌스, 달러에 대한 도미넌스 자체도 저항권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하모닉 패턴상 하락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도미넌스가 조정이 되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시도한다면 이 또한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점과 추가적인 저의 실시간 브리핑과 모든 매크로적 관점들은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브의 고무방에 모두 공개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리 꼭 살아남아 봅시다. 그리고 보란듯이 기회를 잡아나가 봅시다. 돌이켜보면 우리한테 큰 기회로 인식될 수 있는 구간은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때 한번, 몇 번 없었어요. 이 구간을 버티는 자만이 저는 앞으로 큰 기회 꼭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요, 이러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러면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될 텐데, 이 위에 있는 거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고 이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연락처가 걱정된다 개인정보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보이시는 제출 한번 누르시면 저 코주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직접 이 로켓 지표 설정법과 히든 종목, 또 코주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관점 공유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강량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했습니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이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결국 이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면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